예도는 지금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네 번째 프로이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이트가 1904년도에 출간한 주얼 푸시효 파톨로기데스 알탁스 레벤스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고찰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 관하여, 정신병리학을 위하여, 이런 정도인데, 예도는 오늘 이 작품의 핵심을 짚어서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착행에 대한 꿈의 해석은 꿈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런데 1904년도에 출간된 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은 착행에 대한 거예요. 독일어로 펠라이스퉁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파라프락시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를 번역한 자가 착행, 오류의 행동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이런 건데 이 작품의 목차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유명사를 망각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단어를 망각한다든지 망각에 대한 거예요. 펠게센하이트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망각에 대한 그의 다른 논문에서 옮겨졌다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 끼워 넣게 되는 그런 건데요. 망각이 왜 정신분석과 관계되는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유명사를 여러분들이 망각할 때 있죠. 외국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잘못 읽을 때가 있고, 잘못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덮여져서 다른 기억과 겹쳐서 나타날 때가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연필을 잘못 굴려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이트는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어. 이걸 이제 독일어로 펠라이스퉁. 이거는 잘못된 어떤 라이스퉁은 성취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란 뜻도 있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것을 성취하다 이런 뜻도 있어. 라이스텐이.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오류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착행이라 그래, 그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를 따라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단어를 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잘못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잘못 놓는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의 해석을 읽다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을 읽으면 마치 철학책을 읽다가 무슨 문학평론이나 수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정신분석의 자유연상을 따라가야 돼. 자유연상은요, 락강한테로 가면은 이것은 의미와 사설과 거의 연관돼. 예도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요, 니체 전공자로서 예도가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역시 문화를 정신분석하건,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적인 것을 분석하건, 꿈을 분석하건, 언어가, 어원학이, 에티몰로기, 어원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어. 여러분,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그죠? 예도가 이미 강좌를 도덕의 계보학이죠. 제1 논문을 다 해놨어요. 독일어로 읽어가면서.
그런데 이 논문의 좋음과 나쁨을 니체가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이런 서구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단어를 분석하거든. 그러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의 정신 분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트도 동일합니다. 누가 이 부분에 대하여 논문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원학과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자는 어원학에 탁월해야 돼. 락강도 그래요. 락강도 그 에크리에 보면은 이러한 의미와 연세를 설명할 때 시와 문학을 막 끌어들여 갖고 어원학을 막 분석해 버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요런 통찰은 여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어원학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도 프로이트가 첫 번째 장에서 자기의 망각 사례를 펠게센하이트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현상을 따라서 이제 어떤 고유명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화가의 이름이. 그래서 그것을 연상을 따라가는 거는 바로 어원학적인 세밀한 분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락강의 진단 거죠. 락강이 프로이트의 초기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까지는 결코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도 밥 먹듯이 나타나. 예를 들면 리히텐베르크 보고서에서 한 학자가요 호모를 좋아했어요. 호모를 좋아하는 자는 당연히 아가멤논이란 단어에 민감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학자가 글을 읽다가 앙게논멘이라는 단어가 있어. 독일어에. 그 안내면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런데 이게 과거 분사가 돼서 다스랑 같이 쓰이면 뭐뭐라고 가정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서 착행이 일어나는 거야. 아가멤논을 앙게논멘 다스 혹은 뭐뭐라고 가정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우연한 것일까? 프로이트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12장에서 프로이트는 아벌글라우베, 우연과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분석은 과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적 착행을 그죠? 어떤 그 외부의 세계에 투사하는 종교적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이러한 우연적인 외부의 투사, 마치 저는 그 장을 읽을 때는 포예르바하를 생각나게 할 정도였어. 외부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부적 우연을 외부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분석은 이러한 우연을 무의식으로 돌림으로써 이 우연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작품의 12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행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런 다양한 어떤 고유명사를 잊어버리고 이름을 잊어버리고 외국어 단어를 잊어버리고 뭐 잘못 읽고 잘못 쓰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 의원이 그죠? 이것도 재미있어. 개회사를 해야 되는
의회의 의장이, 그죠? 폐회를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착행. 그런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 지금 이런 거야. 이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정신병리적 현상으로서 무의식적 소망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착행은, 그죠? 오류의 행동은 그냥 어떤 전치와 압축과 같은, 꿈에서와 같이 철저하고 교묘하게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장이 나타나는 착행들도 있어요. 단순한 착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행은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는 그런 행위인데도 어떤 무의식적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꿈보다가 이런 사례들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보여주는 망각의 사례들이, 그죠? 꿈보다가 어떤 이런 위장과 전치와 압축의 정도가 덜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펠라이스퉁엔, 그러니까 착행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착행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의식적 의도가 있어, 그죠? 볼렌, 의도, 아프지히트,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의식적 의도는 무의식적 소망과 겹쳐서, 그죠? 프로이트는 이걸 타협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착행으로 드러나는데 무의식적인 어떤 소망과 의식적 의도가 서로 타협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꿈에서와 같이 위장이 교묘하고 철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요. 예도는 철학소를 잡아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잖아, 그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어떤 부인에게 남편이, 그죠? 책을 한 권을 선물 받았어. 그런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선물 받을 때는 아내와 사이가 좋았어. 어느 날 이 책이 필요해서 막 찾는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아내와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을 때야. 그런데 책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야.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망각해버린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아지지가 않네. 그런데 아내와 다시 사이가 좋아졌을 때 그 책을 찾으니까 금방 찾았다는 이런 거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위를 한번 잘 분석해봐요. 자유현상을 통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그죠? 무의식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에요, 여러분. 예도는 오늘 프로이트 자신이 경험한 거죠. 이 작품의 1장에 나오는 프로이트 자신이 경험한 착행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착행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1898년도에, 그죠? 보스니아의 헤르체고비나를 여행하고 있었어. 기차 여행. 그런데 기차 여행을 막 하는 중에 옆자리에 어떤 낯선 사람이 있었어. 이 프로이트가 직접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이트의 경험담도 많아. 꿈의 해석도 그렇고.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지루한 기차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어떤 대성당에 벽화를 그린 화가가 있어. 응? 그 화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오르비에토 대성당이야. 응?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어떤 거기에 걸려 있는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린 화가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죠. 그 이름이 바로 시뇨렐리라고 하는 화가예요. 근데 이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보티첼리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볼트라피오라고 하는 이름,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보니까 아무리 떠올려도, 보티첼리와 볼트라피오 이 두 개의 이름밖에는 안 떠오르는 거야. 시뇨렐리는 계속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의 이러한 망각행위를 그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여행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르체고비나의 어떤 그 터키인의 관습에 대하여 요 망각의 행위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프로이트가 두 개의 장면을 떠올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터키인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어. 죽음에 대한 습관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욕에 대한 습관을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헤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헤어가 독일어로 선생님 이런 뜻이야. 주인님 이런 뜻이야.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날 운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고쳐주셨겠죠. 이런 정도로 죽음에 대하여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터키인의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두 번째 성욕에 대한 이야기는 억압해버린 거예요. 이 낯선 사람과의 대화였어. 왜냐하면 그 사람과 굳이 성욕에 대한 터키인의 습관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게 요 죽음의 관조에 대한 말은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떠오른 거야, 프로이트한테서. 그래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장면이 떠올랐겠죠. 그 헤르체고비나의 터키인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가 뭔가, 터키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또 헤얼이란 단어가 나오겠죠. 그것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것이 뭔지 알아요? 성적 기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얼마나 무가치하겠는가. 이런 장면을 그 전에 낯선 사람과의 이야기에서 두 개를 억압한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야.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그 주제는 뭐야? 죽음과 성욕인 거야.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어. 그 몇 주,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그 여행을 하기 몇 주 전에, 그죠? 프로이트는 티롤 지방에, 그죠? 트라포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 트라포이라고 하는 지방에 어떤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를 치유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여행을 하기 몇 주 전에 그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재밌죠? 요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환자는 바로 티롤 지방의 트라포이에서 살았고, 요 지명 이름들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강좌는 칠판으로 쓰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쓰면서 하는 강좌랑 또 존재의 숲에서 하는 강좌를 따로 하는 날도 있겠죠, 예도가. 그죠? 근데 재밌잖아, 그죠?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따라올 수 있어. 그리고 1차 자료를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티롤 지방의 트라포이에 살고, 그는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어. 근데 자살해 죽었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파, 프로이트가. 그죠? 그러니까 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여행할 때, 그죠? 몇 주 전에 이미 죽음과 성에 대한, 성욕에 대한 이런 단어들을 망각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뇨렐리라고 하는 이 화가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고 다른 이름을 떠올리는 그런 연상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도표로 이제 그 작품에 기록해 놓는데, 이 자유연상을 따라가 봅시다. 의미와 연세를 따라가 봐. 왜 그러면은 시노렐리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의 대성당의 어떤 그 화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무의식적 소망이 망각했을까? 사실은 이 행위는 떠올리는, 왜 잊어버렸을까? 그 환자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런 기억에 대한 욕구와 무의식적 소망을 망각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 자유현상을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렇게 설명해. 시뇨렐리라고 하는 시뇨는 바로 이탈리아어로 독일어에 해당하는 헤얼, 선생님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일치합니다. 시뇨라. 시뇨렐리의 시뇨라는 이름의 앞쪽 뜻이 그런 뜻이라. 그리고 헤르체고비나의 헤르는 독일어 헤어, 선생님. 아까 터키인들의 어떤 그 습관을 이야기할 때, 그죠? 선생님. 아버지가 죽으면 어떠고 저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잃게 되면, 이런 이야기에서 선생님이라는 이 헤어가 헤르체고비나의 앞쪽 음절과 일치하는 거야. 헤르체고비나, 헤르와. 요 세 개의 의미와 연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뇨렐리의 엘리 있죠. 시뇨르가 헤르체고비나의 헤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헤어, 이런 것들과 의미와 연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시뇨렐리의 엘리는 뭐와 의미와 연세가 되었는가 하면 보티첼리의 엘리, 그거랑 의미와 연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이름이 떠올랐던 건 이런 방식으로 착행이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보티첼리의 보는 보스니아의 앞에 보랑 또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볼트라피오의 앞에 볼트라피오와 보티첼리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볼트라피오의 보와도 또 일치하는 거야. 그런데 볼트라피오의 트라피오는 뭐예요? 프로이트가, 그죠? 치료했던, 성기능 장애로 자살해 죽었던 그 환자가 살았던 지역 이름, 트라포이랑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이름을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의도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망각하고 싶었던 거야. 왜죠?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왜 그래? 시뇨렐리는
오르비에토 대성당에 자기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주제가 뭐야?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뭐죠?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뭐야? 심판이 있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자기가 치료했던 그 환자를 뭐야? 어떤 방식으로건 죽음, 성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자기 환자가 자살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데 이게 최후의 심판을 그렸던 그 시뇨렐리라고 하는 그 환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각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지명과 막 이름의 고유명사의 앞쪽의 단어와 뒤쪽의 그 철자를 막 분석하면서 지명과 막 연결시키면서 정신분석은 막 나가요.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지.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소망은 뭐였어? 죽음과 성에 대한 그 주제는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일상생활의 기차 여행 중에 대화 중에 나왔던 이탈리아의 대성당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던 그 화가의 이름, 그죠? 그것을 대화 중에 나왔지만은,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서 다른 이름들이 떠오르는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이전의 장면과 대화 장면과 또 그 전에 몇 주 전에 환자를 치료했던 그런 장면들을 졸라가면서 의미와 연설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시노렐리라고 하는 화가의 그죠 이름을 망각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기억하려는 의식적 의지와 의도와 그죠 결국 무의식적 소망은 뭐예요? 망각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프로이트가 분석하듯이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이런 망각의 어떤 것들, 책을 잘못 놓는 행위,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고 의식적으로는 찾지만은 찾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의식적 소망,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우리가 정신병리적 환자, 신경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프로이트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이러한 병리적이고 신경증적인 이러한 현상이 우리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의 위대한 점이에요. 프로이트가 철학자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신분석가이지만 그는 철학자의 반열에 이미 올랐어. 그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게 인간 보편의 삶 속에 정신분석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꿈이라든지. 다음 시간에, Der Wille und Sein 무의식, 자인의 Beziehung zum Unbewussten. 그러니까 농담과 그것의 무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지만 농담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생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식 안에 우리는 병리적 행위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의식은 그만큼 우리를, 그죠? 우리를 병리적 환자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프로이트가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프로이트가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누고 부르조아 사회의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누었다. 비판하잖아, 그죠? 뭔가 1차 자료를 읽어보면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 그죠? 그 부분도. 프로이트는 나눈 게 아니야. 이런 일반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 깊숙이 이러한 무의식적 소망의 기제가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 락강은 그래서 이 초기 프로이트의 이러한 작품들에 열광했던 거예요. 응?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착행, 펠라이스퉁엔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행위를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망각은 가끔 의도적으로 이유 없이 그냥 망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석해 보면 우연이 아닌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은 과학이라 그랬던 거야. Die Psychoanalyse ist Wissenschaft. 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정신병리학을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주제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못 쓰는 것, 잘못 읽는 것,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외국어 단어가 또 막 바뀌어서 막 보이는 것,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 의도적 행위, 복합적 착행들, 막 연쇄가 돼갖고 복잡하게 뒤엉킨 착행의 연쇄 사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물건을 잘못 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이트의 작품을 통하여 그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되실 때 꼭 1차 자료를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예도는 벌써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6번째 시간에서는 농담과 무의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지금 720여 개의 강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자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주스!